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부정선거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거가 있기 전에 중앙선관위에서는 조사를 합니다. 투표가 다가오면 선거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하게 되면 사전에 하겠습니까 당일에 하겠습니까, 이런 선거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조사 발표를. 그런데 한 특정 지역에서 선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10만 명인데 의향을 조사해 보니까 사전에 4만 명, 당일에 6만 명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선거일날 조사를 해보시면 이 4만 명이 어떻게 변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범위, 즉 4만 1,000명이나 3만 9천 명이 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4만 명의 선거 결과를 보니까 A당이 52, B당이 48%라는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출구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허용되지 않느냐고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사전선거를 발표하게 되면 당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규제한 이유는 정확하게 만약에 사전선거의 출구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 투표한 사람의 의향을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이 일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4만 명이 이렇게 조사가 됐으면 부정을 밝힌 데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표준편차와 대수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4만 명 투표 결과 수하고 52%와 48%를 중간에 4만 그 수학책에 나옵니다. 바쁘니까 인터넷에 물어보시면 요 지역의 표준편차 값이 0.0025가 납니다. 이 말은 표준편차는 지역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립니다. 선거인 수와 득표율에 따라서 이 표준편차는 변합니다. 근데 총선은 보통 보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인구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준편차, 이 지역에 나온 표준편차 값은 항상 Z값 1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99%의 소준에서 2.58배 Z값 적어놨습니다. 곱해보니까 0.0065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우리가 사전선거 비율과 당일선거 비율은 편차의 범위, 아까 정해놓은 그 0.0065, 이 편차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사전선거를 가지고 당일을 예측할 수도 있고 당일선거를 가지고도 사전선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준편차를 이용한 대수의 법칙으로. 자, 그러면 사전에 5만 2천 명, 그러니까 52%가 A당 죄송합니다. A당 48%가 B당이라 했을 때 A당은 사전선거가 당일선거가 어떻게 변하느냐. 52%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52.65, 적게 받으면 마이너스 0.65한 51.35, 이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대수의 법칙에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B당도 마찬가지입니다. B당도 48%는 당일 선거에서 48.65로 변하든가 아니면 0.65를 뺀 47.35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래야지 대수의 법칙에 맞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사전선거 비율과 당일선거 비율이 이 편차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상하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표준편차가 나왔을 때 그걸 Z값 1이라고 그랬죠. 그 지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Z값이 뭐냐면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비율 차이가 이 표준편차의 범위를 얼마나 벗어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과 당일을 빼보니 0이다, 똑같다, 이런 완전히 예정된 값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배, 편차 한 배의 범위에 들어오더라 1, 그러면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100개를 하면 그 68개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96, 즉 2를 하면 꽤 드물지만 다 들어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0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95개가 이 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 있죠, 2.58배. 우리가 이런 조사를 방송에서 발표할 때 항상 하는 소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5입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차 2.58배, 표준 2.58배는 통계의 안전 울타리입니다. 100개를 통계를 내면 99개가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편차를
3배를 벗어난 3이 나온다 그러면 P값, 이 나올 확률은 370분의 1입니다. 나올 확률이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편차를 4배 벗어나죠. 16,000분의 1입니다. 선거를 1년에 한 번 하면 16,000년 만에 한 번 나옵니다. 5가 나오죠. 이거는 이 단계를 넘어가면 조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5가 나올 확률은 174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6이 나올 확률은 5억 분의 1이고 7이 나올 확률은 3,910억 분의 1입니다. 요 다음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됐는데 Z값 이 정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총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Z값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벌어집니다. 한번 Z값 40이나 30 넣어보십시오. 컴퓨터에. 이 Z값 35가 나올 확률이 얼마에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뭐라 하느냐. 우주가 폭발해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우리가 21대부터 부정이 본격화됐죠. 이때도 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벌어집니다. 편차가. 이게 왜 벌어지느냐, 이렇게 Z값이 벌어지느냐, 사전과 당일의 선거 비율에서 플러스 된 것은 민주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전선거 비율 대비 당일 선거 비율 사전선거가 1이 나와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49는 51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기타 당의 합계입니다. 49에다 갑자기 20을 혹 더합니다. 전산 조작을 해서 표는 없지만 그러면 69가 되겠죠. 그러면서 분모가 100이었던 것이 120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늘어나면서 49가 57.5가 되면서 8.5%가 늘어나고 여기에서는 51%가 42.5라면 8.5% 마이너스 됩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나오는 값이 반대로 전부 다 마이너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1회 무지목지한 값이 나오니까 이게 평균으로 돌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으로. 여기 보시면 득표율 차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지난 2024년 21대 총선에서 당일 득표율 대비 민주당은 이만큼 이겼는데 디비진 곳입니다. 이곳이 51곳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국회의원 51명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명단 다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아무도 소송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를 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자, 박상의 지역구 그 노무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최재형이 지역구인데 여기에 총 선거인 수가 12만 6천 명입니다. 좀 적은 편입니다. 여기에서 선거인수의 10% 곱하니까 12,600표가 됐습니다. 12,600표를 선관위에서 사전에 얻었다고 이 별감 이 값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Z값이 45 뭐 이래 나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를 40 넣는 Z값이 나왔다고 P값을 환전해 보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가. 어마무시한 답을 해줄 겁니다. 빼보니까 14,253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Z값이 플러스만 2.58배 딱 떨어지죠. 요 넘은 거는 요거를 포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보면 요 숫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각 지역구마다 인구수에 어떤 거는 8.5%, 어떤 거는 8%, 9%, 9%, 7.5%막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 사전선거 득표를 탁 빼는 순간에 이 표준 편차의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2.5%다 들어오는 겁니다. 딱 맞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저보고 뭐라느냐. 왜 지역구마다 더해지는 값이 틀리노? 이래 물어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의심한다 소리거든요.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자 여기는 항상 한 사람 뽑는 1인 1표제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성동구다 그러면 성동구에서 서울시장 뽑아야 되죠. 구청장 뽑아야 되죠. 그리고 비례의원 뽑아야 되죠. 서울시 비례의원 뽑아야 되죠. 교육감 뽑아야 되죠.
요 5개 선거는 지역과 같습니다. 25만 명, 성동구 전체입니다. 그런데 구의원과 광역의원은 어떻겠습니까? 선거가 쪼개집니다. 광역시의원 4명 뽑고 구의원도 8명 뽑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가 나눠집니다. 쪼개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수를 조작하겠다 하면 총 투표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수를 빼보면 되겠죠. 맞는가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동구에서 시장을 뽑아봤습니다. 시장이죠. 누구냐 후보가. 송영길하고 오세훈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송영길이가 사전에 23,800명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득표를 했는데 그대로 넣어보니까 이 민주당 Z값이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구수의 25만 1,999명의 인구수 3%인 7,560명을 여기서 뺍니다. 23,852에서 16,243. 자, 이걸 빼면 이 Z가 변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변합니다. 이래서 3% 더했구나. 그러면 성동시정만 못했었겠어요. 그러면 성동구에서 광역의원도 비례 뽑을 거 아닙니까? 뽑아보니까 이거 수해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야, 이름은 안 나왔네. 아, 비례는 안 나오네. 이거 받았다 해서 Z값 이래 벌어지니까 25,328. 선관위 발표한 지 안 합니다. 뽑아보니까 17,758. 변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변합니다. 편차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선거구 그랬으면 만약에 이제 광역의원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는 나눠지지만 조작수를 같이 하려면 각 지역마다 3%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똑같이 벌어지죠. 이렇게 15씩 15배 3% 이것도 3% 해야 안 되겠습니까? 67,367명 3% 하니까 2,021표가 나왔습니다. 빼볼게요. 2,021표 그러니까 4,897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변합니다. 0.몇 도 순으로 저렇게 수렴하죠. 그러면 광역원에 넣었으면 기초원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원 이름 누구다? 이동희 있죠. 이동희 가. 그럼 여기도 똑같이 더해지 총투표수가 맞을 거 아닙니까? 빼보겠습니다. 2021표. 자, 현재 Z값 15입니다. 빼볼게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럼 성동 1만 더했겠습니까? 똑같은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역에는 성동가는 누구? 그 박성근, 양옥희 이래 돼 있고 성동 2는 또 누굽니까? 보면 김기대가 시원 후보입니다. 근데 이래 어떻다 발표를 하고 그대로 넣으면 이래 변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보니까 성동이 이거는 인구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93표입니다. 이걸 빼보니까 6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3%입니다. 이게도 이래 변합니다. 2.5월 밑으로. 그러면 여기도 또 더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도 기초원도 맞잖아요. 빼볼까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편차의 범위 내로. 웃기지 않습니까? 자, 결정기간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당일 투표에서 얼마나 얻었냐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름 누구 보겠습니다. 이름 이민옥입니다. 국민의힘 박문희고 이민옥에 박문희 붙었는데 얼마나 이민옥이 이겼다 했느냐. 이민옥이는 12,695 박민옥이는 12,549 약 150표 차이 납니다. 그런데 부정으로 몇 표를 냈습니까? 3% 같으면 51,928표 3% 1,558표입니다. 몇 표 차이 납니까? 150표. 이걸 빼면 이제 되겠습니까? 볼까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편차가 벌어지가 있는데 한번 빼볼까요?
빼면 5771 마이너스 1558 이꼴은 4213 4213.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민옥이는 통계를 벗어난 당선, 즉 부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 전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제8회 22년도 선거에서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서울시 의원이 31명이 당선이 됐다 그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를 벗어나서 당선된 사람이 26명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했을 때 당선될 사람은 5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래서 부정선, 그러면 이렇게 이민옥이한테 1500표, 여기에 가서 정정규의 남해지한테 2090표 나눠주고, 또 성동이에 가서는 여기에 김기대한테 2090표 넣어주고, 성동가에서 박선거 양옥이한테 2021표 나눠주고, 성동 1에 가서는 이동영이한테 또 2021표 넣어주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방선거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인 7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넓이 봐서, 자, 21대는 어떻겠습니까? 21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편자 당일 선거 대비 디비진 곳이 22대, 24년도는 51곳, 2020년도에는 32곳이 디비졌습니다. 득표율에서 당일 선거 이겼는데 이렇게 다 디비진 곳이 32곳입니다. 이게 어디냐 그러면 경기도 분당을입니다. 성남시 분당을. 이걸 낸 이유가 여기 지금 김민수 씨가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도 부정으로 졌습니다. 얼마를 집어넣느냐, 여기 보시면 보정가 8% 나오죠. 여기에 인구수가 19만 5천 명입니다. 여기에 8% 하니까 어마무시합니다. 155,619가 나옵니다. 현재는 민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겁니다. 이거 두 개 더 하면 똑같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 여기다가 빼볼게요. 15,619를 빼니까 얼마 나오느냐, 1에 나옵니다. Z값이. 이게 나오는 이유는 이거를 안 못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0.7 얼마 나옵니다. 이래서 8%를 보탰구나. 그러면 이 현상이 언제부터 벌어지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분당이 2018년도 7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완전히 참패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6대4로 졌다. 6대4로. 6대4로 질 수 있는데 여기다가 부정표를 더해가지고 8대4로 졌다. 그럼 이왕 질 거기 때문에 이 부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6대4를 질 거를 8대4로 저기 만들었다. 더해가지고 완전히 기 밟았다. 그럼 부정 안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부정은 일어난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자, 보십시오. 분당을 선거구를 보니까 제가 그냥 이제 김문수 걸 보다 보니까 분당은 5 선거구 시작됩니다. 지역구가 뭐 19만 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분당 5 선거구는 인구수가 10만 8천 뭐 나옵니다. 10만 8,338 이런데 여기다가 4.5%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임재철 후보가 당일 선거도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깁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기는데 당일 선거 보십시오. 당일 선거 득표율 59, 41일 때 디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느냐? 이 채택값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4,559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더해진 수 4,875를 빼볼게요. 그러면 9,684가 나옵니다.
이래도 이기긴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Z값이. 이래 수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광역선거에 되었으면 분당 시의원 선거도 더 했을 거 아닙니까? 분당 시의원은 또 작아집니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5만 명입니다. 그래도 인구수에 되었기 때문에 4.5를 곱해보니까 2350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빼보겠습니다. 볼게요. 1의 변화입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분당 5에 또 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56,000명입니다. 이게 4.5 곱해보면 2,523표입니다. 그러면 이거 빼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당시에는 확실히 이길 건데도 이것들이 연습을 해보려고 막 대보는 겁니다. 부정을 안 돼도 물론 졌습니다. 6대4로 질 걸 8대4로 지면 부정이 안 일어난 겁니까? 이거 볼까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4.5표를 하니까 이 인구수에서 4,416표입니다. 이거 빼볼게요. 지금 현재는 Z값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놈들 이것들이 물론 6대4로 졌지만은 이걸 8대4로 저기 만들어낸 겁니다. 통계는 못 속이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나눠지죠. 지역구가 또 작아지니까 시의원은 여기도 4.5를 하면 1870호입니다. 한번 빼볼게요. 여기서 현재는 1에 나오는 Z값이 빼보면은 1에 나옵니다. 그래서 4.5%를 더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잡을 수 있겠죠. 지금 국제임금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가 서울 경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것들이 지금 현재 이 전산 조작만 했지 실제 표는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넣겠습니까? 이 보십시오. 분당에 뭐 보면 여기 보면 분당 5에 누구야? 이거 뭐 보면 임재철이 분당 아예 이게 뭐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김근규한테 나눠서 2,000표 나눠주고 분당 자에 또 이거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송영기한테 2,500표 나눠주고 이래 했겠습니까? 이거 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려 그러면 이렇게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전산으로만 이루어졌지 안 맞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저 선거 통계 시스템은 제가 다운받은 겁니다. 저기에 있는 사전선거인 수 발표되어 있죠. 우리가 사전선거 선거인 명부는 하루 전날 작성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선거를 했습니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더러 거기 체크가 중복 체크됐다고 더러 한 번씩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당일 선거인 명부를 보면 사전선거 명부를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한 명단과 이 통계는 안 맞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나 인구법연구에 있는 서울 쪽 말고 지방 쪽에 의성 또는 의령, 함안, 군북, 합천 이런 데 가서 선거 명부 열람 신청을 하십시오. 우파 3,000명 중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구법연구회는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해보시면 안 맞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아마 통계 시스템 상하고 투표 용지도 안 맞을 겁니다. 그 다 일일이 전국에 다 일일이 인쇄 넣어놨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모르겠어요. 표 한정류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는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다? 이래 맞을 겁니다. 이거 막으려면 제대했습니까? 지나간 선거는 선거인 명부 열람 신청을 하십시오. 2018년도에는 명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4년 거는 선거인 명부 열람을 신청을 하시면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으로 참 인쇄해서 16,000원 넣어놓고 어느 지역 가서 또 넣고 또 했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1인 1표제도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표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정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나마 부정선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